안녕하세요. 청년 컨슈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가는 소비자와 함께 TV입니다. 일상 소비 생활 속에서 문제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은 청년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알림이 콘텐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문제 해결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매우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관련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서비스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관련 문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어보신 청년 소비자 여러분들 혹시 계실까요? 코로나 이슈가 터지기 전 해외 출장을 나간 황땡땡씨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땡땡씨가 해외 출장을 가고 난 후 해외에서 데이터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해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로밍 요금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무려 10만 원이나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 장애만으로도 굉장히 답답한데 요금이 10만 원이나 나왔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겠고 황땡땡씨의 답답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해 이러한 상황 해결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업에 따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적 시간의 가산 시점은 서비스 중지나 장애 발생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땡땡씨가 출장을 간 당일부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신 기본료가 7만원이고 부가 사용료가 1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소 13만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또 한 가지 명시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이나 훼손공사에 대한 업체의 사정 공지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겠지만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G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 과금에 대해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아본다거나 통신 서비스 관련 결제 혹은 계약 과정에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같은 곳에서 장애인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교체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에 판매원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은 아닌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컨슈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가는 소비자와 함께 TV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알림이 6번째 편 진행해봤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휴대폰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를 겪지 않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까요? 분쟁 해결 기준 알림이 다음 편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